네, 지금부터 국별 포트폴리오 평가 환류 워크숍의 메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륙 세션에서는 모두 유익한 시간 되셨는지요? 본 세션에서는 대륙 세션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발표 및 환류 과제 투표가 진행됩니다. 그러면 메인 세션의 첫 번째 순서로 각 대륙별로 토론하신 내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토론 세션 시 작성하셨던 토론 가이드 자료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먼저 아시아와 중남미 세션의 토론 리딩해 주신 평가실 정유화 실장님께서 토론 내용을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실장님 무대 오른편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정유아입니다. 저는 아시아하고 중남미 토론 세션을 운영을 했고요. 이 토론에는 줌으로는 10분이 참여를 하셨고, 그 플랫폼에서 그 채팅 참여로는 72분께서 참여하셔서 총 82분이 토론에 참여하셨습니다. 특히 그 사무소에서 소장님들께서 참여해 주셨는데, 임정희 소장님, 강연아 소장님, 도영호 소장님, 라갑채 소장님 등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시스템 한계 때문에 오늘 그 줌으로 미리 신청을 해야 그 토론이 됐던 관계로 미리 신청하신 임정희 소장님과 김상준 부소장님이 모두를 대신해서 깊은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 토론 과제는 그 평가팀별로 CP의 그 원리드 원액티브 프로그램 제안했던 것이 있는데요. 이거는 특별한 추가 토론 없이 다 발표 내용대로 조정을 해가는데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RMPC 관점에 환류 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주제는 통합형 사업 기획 체계를 프로그램 중심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이고요. 여기 아래에 보시면 그 평가팀이 제언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사업 유형 통합 관점에 프로그램 예산 배분과 조정 방안을 마련해라 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사무소에서 이제 의견을 주신 것은요. 프로그램 기획서가 정말 필요한 것 같다. 그런데 누가 이것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가이드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의견 주셨고요. 특히 라오스 사무소에서는 지금 평가 결과 나온 걸 가지고 프로그램화를 하는 것을 시도를 해보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은 그 프로그램화를 하는 그 프로그래밍 아이디어를 사무소에서 만들더라도 그 본부에서 그것을 사업별로 이제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런 것들이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교환되고 사업 선정에 반영되는 체계가 필요하겠다. 가령 예를 들면 사무소에서 이런 프로그래밍 아이디어를 가지고 민협 사업에선 이런 사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 선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본부에 제안이 되면 그것이 본부 민협 사업에서 사업이 선정될 때 반영되는 체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이제 프로그램으로 기획이 되면 그 프로그램 단위의 사업 성과 관리나 수행 체계가 필요할 텐데요. 라오스에서 역시 이걸 가지고 이제 노력을 한번 해보셨는데 프로그램 준위의 성과 설계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에서 SDG 지표 단위로 액션 지표 레벨에서 사업의 성과 지표를 제시한 풀이 있지만 막상 그거를 적용하려고 할 때 이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바가 어디까지 돼야 하는가 뭐 이런 실질적인 레벨에서 사무소에서 독자적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로 프로그래밍 한 사례 그리고 지표를 어떻게 아웃컴 단위에서 아웃풋 단위에서 설정을 하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예시로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프로그램 중심으로 현지 인력 전문성 강화 방안인데요. 개발협력 코디네이터나 현지 전문 직원 채용 등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 기반으로 하자. 그리고 본부 직원도 프로그램 전문성 육성 체계 마련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의견 주신 것은 사업별로 사실 현지에서 직원을 채용해서
현지 전문가를 채용해서 운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워낙 바텀업으로 각 개별 사업들이 쪼개져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고용했던 사람들은 다시 쓰지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서 프로그램 관점으로 설계를 하고 사업들이 바뀌더라도 그 사업이 어떤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있으면 그 사업의 프로그램 인력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계속 그 현지 전문가를 프로그램 단위로 쭉 고용해서 쓸 수 있는 체계를 마련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현지 인력도 지금 그 오전에 송혜 이사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전문 분야 단위 이제 연수해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는데, 이제 한국 연수 프로그램은 좀 단편적이 될 수 있으니, 국제기구나 뭐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현지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범용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 구축이 결국은 필요하지 않겠냐. 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에서 쓰고 있는 무슨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도 다 교육화해서 온라인 교육으로 제공해 주는 것이 결국 필요할 거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월프 전문가 파견 사업을 연계해서 프로그램 운영 전문성 강화하는 것에 대한 주제를 토론을 했는데요. 제일 필요한 것은 전문가 파견 경비를 현실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특히 방글라데시 사무소 소장님이 그 전문가 분들한테 이런 계기로 현장에 나와서 좀 전문성 발휘하시라고 그러니까 이미 제안을 한번 하셨었는데, 우리 전문가 파견 경비가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 운영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그 프로페셔널한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대가가 적절하게 제공이 돼야 되는데, 우리 전문가 파견 사업은 그렇게 경비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활용하고자 하면 전문가 파견 사업에 별도 트랙을 주고 그 프로페셔널한 일을 하는 만큼의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별도로 현실화해서 마련해야 될 거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굉장히 참신한 의견이 나왔는데요. 전문성이 있는 직원들, 분야 전문성이 있는 직원은 월프 전문가에 지원하게 해서 이런 프로그램 전문가로 파견을 해도 좋지 않겠냐. 어차피 지금 공모직이 이제 해외 사무소 파견이 굉장히 제한이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 운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월프 전문가 파견 트랙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 전문성 있는 직원들을 휴직하고 파견시켜도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트너십 관점에서의 그 환류 제언이었는데요. 이거는 그 현지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강화해서 프로그램 성과를 제고하자는 취지였고, 그 아래 내용들을 보시면 굉장히 내용이 긴데요.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필요하다고 논의가 된 것은 수원국과 이 원 액티브, 원 리드 프로그램 단위의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를 수립하고 중간중간 성과를 공유하는 사업 포럼도 개최를 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의 하위 사업들이 계속 기획이 될 텐데 그때 수원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구조가 필요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사무소에서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사업별로 RD 서명식 하고 종료식 하고 나면 사실 사업을 홍보하는 계기도 없고 성과를 공유하는 계기도 별도로 없어서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중간중간 사업 성과 워크숍을 한다면 그 자동으로 그 계기에 사업 홍보도 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결국은 이런 프로그램 운영위원회를 운영을 하자면 프로그램 단위의 예산과 그다음에 파견할 수 있는 전문가들 뭐 이런 구조를 형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그 외에 그 사무소 간 그 학습 공동체를 구축을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더 잘 운영할 것인가라는 이제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학습 공동체를 구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제언이었는데요. 굉장히 저의 생각보다 호응이 많으셨던 영역입니다. 이게 이제 그냥 지역 사무소 간의 소통 구조를 지역 단위로 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어느 지역의 어느 사무소라도 그 중점 프로그램으로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기획과 수행에 있어서의 고민과 의견들을 나눌 수 있게끔 성과 공유회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그 학습 공동체 COP가 온라인 상에서 많이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평가실에서 가능하면 평가를 계기로 이런 성과 공유회를 자주자주 열어서 상호 간에 그 많은 의견 나눌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리스크 부분인데요. 리스크 부분의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다음에 이제 발표하실 김현원 시장님께서 더 설명 주실 텐데요. 이게 이제 본부에도 리스크 거버넌스가 취약하고 사무소에도 리스크 거버넌스가 좀 취약하다라는 의견인데, 지금 사무소에 전반적으로 주신 의견은 사실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안 하는 건 아니다. 분절화가 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뭐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서는 이미 일상감사 등을 통해서 감사 차원의 스크리닝을 하고 있고, 조달도 위기 스크리닝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체계화된 자료가 없다 보니 외부 평가단이 당신들은 위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물어봤을 때 체계적으로 답을 못하는 한계가 있으니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을 좀 모아서 문서화하는 작업은 필요하겠다. 그거보다 지금 그래서 이제 리스크 리지스터 같은 것들은 굳이 행정적인 비용은 더 많이 들지만 그 리스크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누구를 보여주기 위해서 리스크 리지스터 같은 거 운영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다. 오히려 필요한 부분은 본부 계약심의위원회처럼 굉장히 이제 리스크를 직면을 해서 그 사무소 직원이 그냥 개인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하면서 굉장히 부담을 감내하는 구조가 아니라 굉장히 큰 리스크라면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결정해 줄 수 있는 구조가 좀 마련이 되면 오히려 좋겠다. 그리고 주니어가 사무소에서 의사결정 시에는 자문할 곳이 없으니 임금 피크제로 이제 들어가시는 그 선배님들이 이런 리스크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업무 분장을 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부문에서는 이 현지 직원의 아래 홍보 업무를 하라는 평가팀의 의견에 대해서 사무소에서는 결국 컨텐츠가 한글에서 영문화되거나 현지화되는 맥락이 있기 때문에 한국 직원에게 이 업무를 부과해야지 현지 직원이 하는 건 한계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개발협력 코디네이터의 역할에 이 홍보 업무를 좀 체계적으로 반영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사무소 웹사이트를 좀 체계화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트렌드에 맞지도 않고 좀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이게 사무소별 웹사이트 구축이 되었는데 편집이 어렵고 현지 직원이 그래서 다루기가 힘들어서 기술적으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속도도 느린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오히려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인데, 그러니까 이제 본부에서 통합형으로 사무소 커버 페이지 정도만 만들어 놓고 유튜브 링크나 페이스북 링크를 연결해서 많이 쓰고 있는 것들 중심으로 좀 현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좀 바꾸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좀 주셨고요. 좀 사업에 대해서 오히려 깊이 있는 심층적인 홍보를 하고 싶다면 현지 홍보 에이전시 같은데 계약해서 기획 영상 같은 걸 제작을 해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자면 프로그램 차원의 예산 배분이 좀 기묘하겠다. 이런 의견들 주셨습니다. 예, 저희 아시아 중남미 조 토론 결과 발표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중앙화와 아프리카 세션의 토론을 이끌어주신 기후감염병 대응실 김현원 실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중동 중앙화와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토론을 결과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과제 자체에 대해서는 정연 시장님이 어느 정도 말씀 주셨고, 토론 포인트도 아무래도 현장과 지역실에서의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공통되는 점들도 있는 부분 같습니다. 먼저 통합형 사업기획 체계 마련과 관련해서 말씀 주셨던 부분이 쿠에카가 이제 44개 사무소가 있지만 중점 협력국인 곳이 있고 아닌 비중점 협력국인 곳이 있는데, 이 비중점 협력국들 경우 파키스탄 사무소에서 말씀 주신 부분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신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점들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모달리티, 그다음에 주제 영역을 포커스해서 사업을
발굴을 하더라도 이게 실제 반영될 때까지에 대한 그 가능성이랄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다양한 요소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제약이 있는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나 사업 발굴 체계상에서의 그런 한계점이 모든 사무소에 이런 그 가이드가 있을 때 이행되는 데 수준에 있어서는 차별화될 수 있는 점이 고려돼서 좀 소통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었고요. 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사업 기획 체계가 이렇게 발굴이 되더라도 이 지금 실제적으로 심사 체계, 사업이 발굴되어서 심사되는 PCP 심사, PD 심사 과정에서 이 통합형 사업 기획에 대한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이해와 공감 없이 사업이 그 조금 더 기술적으로 그 평가가 되다 보면 사업 그 프로젝트 단위 하나의 완결성, 사업의 효과성을 가지고 평가될 때 원래 사무소 차원에서는 큰 맥락하에서 다른 사업 모달리티 혹은 다른 파트너하고의 역할 분담 등을 가지고 큰 밸류 차원, 밸류 체인 하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이 사업 제안을 올렸던 부분이 그렇게 그 감안되지 않고 그 유실될 수 있는 점에 대한 우려를 말씀 주시면서 이 그 심사 그 관점에서도 이런 부분이 먼저 고려되어서 그 감안이 되어야 이 사업 기획 자체가 굴러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 있으셨습니다. 또한 이런 사업 기획 발굴에 있어서 자문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도 본부 차원에서 사무소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의 개선, 지원 방안들이 더 촘촘히 제시되면 좋겠다는 말씀 있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그 성과관리 체계 관련해서 앞서 토론한 조와 비슷한 그 지표 선정에 있어서의 어려움들, 그리고 아웃컴 아웃풋 수준에서의 지표에 대한 논의가 어떤 너무 이렇게 공회전 하듯 돌아가는 그 소모적인 부분이 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인 대안과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그 사업을 기획할 때 이 사업 성과 지표, 그 성과 체계를 기획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성과 관리 전문가, 이게 주니어급보다는 어쨌든 전차적인 우리의 성과 관리 틀의 어떤 수준이나 퀄리티나 이런 부분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국별 평가를 그 실시하면서 구체적으로 평가자들의 티오알이나 이런 걸 정리해서 역량 강화도 시키시고 어떤 표준화된 산출물의 그런 그 제시가 가능하도록 했던 것처럼 본부 차원에서 이런 그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이 마련되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그 프로그램 중심으로 가기 위한 현지 인력 전문성 강화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코이카에서 그 역량을 쌓은 우리 현지 직원들이 적절한 보수, 대우, 처우를 위해서 혹은 어떤 추가적인 학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경력이 단절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거나 하는 그런 그 손실들이 많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적절한 인적 그 예산을 확보하고 CDP를 수립해주고 역량 강화 예산도 혹은 학업에 대한 부분도 휴직했다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어떤 사무소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런 규정을 해석하셔서 이미 활용하고 계신 곳도 있었고 혹은 다른 사무소에서도 이런 그 유사 사례들, 베스트 프랙티스들을 참고하셔서 어떤 인센티브라든지 현지 인력에 대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 활용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현지의 그 분야별 자문을 조금 제공해 줄 수 있는, 지금 비대면으로 사업 조사 기획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 현지 인력들의 사업 기획 시 참여가 많은 편인데 이 경우에도 그 어느 정도 그 개략적인 회의 참석과 회의 결과를 정리하고 하는 수준이 아닌 특정 사업에서 상수도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안에 세부, 정말 세부 하위단에서의 요소들을 확인하고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추가적인 그 자문을 제공받을 수 있는 현지 직원, 우리 사무소를 포함하여서 그런 인력 그룹 서포트가 조금 추가적으로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WFK 전문가 파견 사업 연계하는 프로그램 운영 전문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앞서서도 이 해당 그 전문가에 대한 지금 월프
프로그램 안에 묶여져 있을 때 봉사단으로서 바라보게 되는 국회나 기재부가 바라보는 단가 기준에 대한 부분에 묶여 있을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충분한 대가나 보수의 지급이 어려운 부분이다 보니 오히려 지금 현재 통합형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프로그램 기획을 이미 논의가 있으면서 월프 수요에 대해서도 성과 중심 월프 수요 봉사단 수요를 발굴한다든지 아니면 민협에 대해서도 공모형 주제에 대해서 연계해서 간다든지 하는 노력들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이 중장기 자문단이었던 과거에 우리가 생각하는 오다 전문가 제도라든지 하는 이런 유사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가 제도를 고려한다고 하면 요 틀 바깥에서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 자체를 처우를 개선하는 것 자체도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셔서 요 과제 자체는 과제의 스코프나 네이밍 자체가 다시 조정될 리쉐입 돼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해관계자 협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지금 실질적으로 공여국 워킹그룹 회의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참여를 하실 수 있는 수준에서 다 하고 계시지만 사무소 나갔다 오신 분들 다 공감하시는 부분일 텐데 이런 워킹그룹 회의 같은 데 참여한다거나 공여국 미팅 이런 데 참여를 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그런 국제기구의 파트너들은 혹은 NGO, 거기 현지 NGO들의 관계자분들은 누구나 다 코이카한테 어프로치해서 우리 같이 공동 펀딩하는, 공동 협력하는 사업을 하자라는 제안을 무수히 하시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현지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라는 주제가 이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현지 사무소가 그만큼의 어떤 지금은 트랙이 존재하지 않는 현지 CSO하고의 협력에 대한 트랙이 생긴다든지 실질적으로 멀티바이나 다른 파트너와의 협력에 있어서 사무소가 재량권을 가질 수 있는 권한과 예산의 규모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협의가 있어야만 실질적으로 이게 단순히 모든 과제를 다 이행해야 하는 것이 아닌 우선순위와 그런 부분들이 정리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과 그와 관련해서 대안 중에 하나로 몽골 소장님 께서 제안 주셨던 부분은 어떤 중점 분야별의 CM 용역을 저희가 사업별로 다 예산을 각출하듯이 해서 지역별로 그런 용역단을 꾸려서 성과 관리를 하는 것처럼 국별의 중점 분야별 성과 관리를 그렇게 5년 단위라든지 하는 식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있어서 그런 해당 인력이 현지에 와서 실제 관련된 워킹그룹 회의에서도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아이디어도 제공해 주셨습니다. 학습 공동체 관련해서 말씀 앞에서 하셨던 것처럼 호응이 좋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화상회의를 통해서 어떤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서로 지식을 공유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점이 기묘했던 것 같고요. 과거에 잠시 있었다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이 어려워졌지만 예를 들면 소장회의가 아니라 지역별 부소장급 회의로서의 실무적인 그런 노하우나 사례나 이런 것들이 더 원활히 공유될 수 있도록 하는 부소장급 지역별 회의라든지 하는 것들이 해당 지역에서 각 사무소별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리더가 되어서 회의를 호스트하고 진행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좋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또 앞서 현지 직원에 대한 사업 기획에 대한 본부 차원의 자문 니즈에 대해서 말씀 주셨었는데 어떤 특정 유사 분야 사업들에 대해서 주제별로 그런 학습 동아리처럼 학습 공동체처럼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하면 호응도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있으셨습니다. 리스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사실 리스크에 대한 정의부터 다 다르게 해석하고 계신 부분이기 때문에 전사 차원에서 많이 흩어져 있는 이 개념들에 대해서 어디까지 중앙에서 관리하는 어떤 수직적 체계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사실 전사적인 합의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근데 어떤 형식적인 또 하나의 어떤 옥상옥의 어떤 위원회나 이런 보고용의 자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컨트롤 타워라고는 되어 있지만 누군가 위에 있어서 지시하고 보고받고의 체계라기보다는 우리 구성원 모두가 같은 의사결정의 기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가장 민첩하게 현장에서 그 의사결정에 따른 리스크 대응이 가능하고 그 선대응 후에 후 보고를 하더라도 그 책임에 대한 부분을 본부가 충분히 서포팅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예시로는 네팔에 그 몽골 소장님이 계실 때 그 지진 사태 때 그 에베레스트에 20명 정도의 단원들이 고립되어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 이제 심리적으로도 너무 위축되고 열악해지는 상황 하에서 따로 그냥 공식적인 어떤 루트를 통해서 구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 25인승의 민항기를 띄워서 구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에서 맨 처음에는 그 민항기가 전세기가 떨어지면 어떡하나라는 누가 책임지나라는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조금 혼선이 있었다가 당시 본부에 계셨던 본부 부장님께서 우선 띄우고 생기는 일들에 대한 책임은 본부에서 내가 지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실제 그렇게 리스크에 대한 대응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예시를 말씀 주셨는데 현실적으로는 모든 리스크를 다 사전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이런 좀 그 기민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그 조직이 지어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신뢰와 그 공동의 그 대응 기준 이런 것들의 마련이 결국은 이 컨트롤 타워라는 행정적 체계를 만들자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기반이지 않을까라는 논의였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무소의 현지 리스크 관리 체계라는 것 자체도 앞서 말씀드린 전사의 리스크 대응과 그 괴리되어서 따로 노는 것이 아닌 점이었기 때문에 그런 그 관점에서의 논의가 저희 조에서는 더 주류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경쟁력 강화와 관련하여서는 그 일부 그 국가별로 상황이 좀 다른데 그런 홍보 보도를 위해서 그 보도 건마다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들도 있고 아닌 국가들도 있는 상황인데 현지 사무소 운영비 자체에는 아직 홍보비가 편성이 별도로 되지 않아서 예를 들어 사업비 안에서 있는 일부를 그런 홍보성의 예산으로 미리 책정해 놓고 활용하면 어떻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특정 프로젝트에 한정된 그 프로젝트의 계기성에 이렇게 바인딩된 홍보 밖에는 또 할 수 없는 운신의 폭이 적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 차원에서는 조금 더 유연하게 넓은 사무소가 그 활용할 수 있는 홍보비 예산을 어떻게 마련하고 운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고요. 홍보 현장에서 그 웹페이지에 대한 컨트롤이 여전히 본부에 그 요청을 하고 그 반영되는 것을 기다려야 하는 수동형의 구조인 바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금 더 그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 있으셨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실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발표 내용을 종합하여서 참석해주신 분들과 추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줌을 통해서 화상 토론으로 참여하시는 분들께서는 발언을 원하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고 그 외에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채팅창에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여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서 금일 행사의 마무리로는 9개의 환류과제 후보에 대한 투표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투표창이 활성화가 되면 환류과제의 필요성, 우선순위, 난이도에 대해서 투표를 부탁드립니다. 현장 참석자분들께서는 책상 위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서 휴대폰으로 접속하시면 투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과 환류과제 후보에 대해서 코멘트 혹은 질문 있으신 분 말씀 주시면 토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유아 실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그 토론 세션 잠깐 운영하고 지금 투표하는데 꽤 많은 항목들을 체크하셔야 되거든요. 한 72개 항목을 체크를 하셔야 돼가지고 그 투표하고 실시간 투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사님들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 위주로 좀 토론을 하겠고요. 줌이 지금 연결이 되나요?
네, 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네. 줌 화면 줌으로 볼 수 참여하시는 있을까요? 분이 많지는 않으시고 미리 신청을 하신 분만 가능해서 그 나머지 분들은 그 채팅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채팅으로 참여해 주실 분들은 채팅창에 의견 남겨주시면 여기 현장에 큰 프롬프트가 있어서 이사님들도 다 같이 보시고 계시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여기 현장에 계신 분들 중심으로 좀 토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아까 대륙별 세션에서 이미 토론을 하고 예, 나가신 분들이 많으셔가지고요. 아, 네. 현재 네. 채팅창에도 80분 정도 보고 네. 계셔가지고요. 채팅창으로도 말씀 주시면 저희가 전달해서 논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님들 편하게 예, 의견 주시면 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다시. 그러니까 그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저희가 지금 WFK 전문가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자문단 아니고 전문가 기준이 남아 있잖아요. 전문가 규정 안 없애고 남아 있고 그거를 조금 우리가 개정을 해서 현실화해서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그 옛날에는 우리가 전문가 파견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금 현실화해서 단기 전문가 이렇게 좀 파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사무소에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받았을 때 얼마나 또 이렇게 또 다른 과업으로 뭐 힘들면 안 되니까 사무소하고도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별로 뭐 그 사무소 학습 공동체에 대해서는 되게 호응이 높은데 이제 그러더라고 누가 그러다 코이카 직원들은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요. 그러니까 워낙 하는 일들이 그래서 이제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정말 이번엔 내가 나누고 싶다. 그러면은 그 사무소가 주도가 돼서 그러니까 나누는데 또 이제 그 경비나 뭐 또 예산 이제 또 다른 뭐 인력이 막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우리 사업비는 프로젝트 사업비는 좀 여유가 있잖아요. 거기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면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거를 조금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도 혹시 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녹화를 해서 우리 멀티 캠퍼스에 올려놓으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인피 관련해서 리스크 자문위원 역할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요거는 그냥 아이디어고 저희가 뭐 어떻게 할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인피 관련해서는 민협 사업, 그다음에 국별 사업, 그다음에 WK 사업, 그다음에 이제 이노포트 4가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직무기술서 개발했고 그거를 좀 일단 추진할 예정이고요. 요거는 의견 주셔서 감사하지만 또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무소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정말로 공감하고요. 예전부터 제발 좀 만들어 달라 그랬는데 지금 만들어진 게 저도 가끔 들어가 보면은 거기 가서 뭐 연결하라 그랬는데 연결 누르면은 코이카 국문 홈페이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당황했는데 이런 것도 좀 빨리 개선해 줘야지 우리가 코이카의 나름 브랜드 가치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되게 좀 실망할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크 가입하고 난 다음에 코이카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왜 영문 내용이 없냐 그런 불만들이 많았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좀 부족하고 하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DTMP에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좀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딱 코이카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사무소 홈페이지 들어가 보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 좀 곤란한 상황들이 있어서 네, 전 이 정도 하겠습니다. 박 이사님. 예, 글로벌 파트너십 본부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신 WFK 전문가 또는 자문단 파견 등과 연계하는 방안 이거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을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성급한 것 같고요.
동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운용을 해 나갈지는 관련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현지 NGO 직접 지원 건도 건의를 해 주셨는데 요 건도 저희가 지금 시민사회협력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산 반영을 몇 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게 국회에서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아직까지도 시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그 시민사회협력실 내부적으로도 동필요성에 대해서 적극 공감을 하고 있고 어떻게든지 그 파일럿 프로젝트 형식으로라도 한번 이걸 적극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민협 사업 관련해서 이 사무소에서 필요한 민협 사업을 본부에서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 건 역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현재 민협 사업은 일부 그 본부 또는 사무소 제한형 그런 공모 방식 외에는 일반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무소의 그 국별 협력 사업과 연계한 이런 민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무소 제한형 공모 방식이 적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동건도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일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현지인 역량 강화 관련해서 몇 분께서 말씀을 해주신 걸로 들었습니다마는 온라인 교육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온라인 교육의 효율성을 좀 높이고 아무래도 그 저도 이제 제외 공간에서도 현지인 직원을 채용을 해서 잘 교육을 시켜놓으면 조금 보수를 더 주는 다른 공간으로 가버리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한국 대사관은 현지인 인력 양성소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아마 우리 코이카 사무소도 유사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지인 역량 강화 그리고 좋은 사람을 뽑고 그 사람들을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는 뭔가 이 보수가 제일 좋겠지만 어쨌든 보수 등을 포함해서 이 부차적인 그런 인센티브 제공 방식이 여러 각도로 검토가 돼야 될 거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알고 있기로 코이카 현지 직원에 대해서도 이 선발을 해서 국내 한국 방문 프로그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그 예산도 활용을 하고 그래서 온라인 예를 들어서 온라인 교육을 해가지고 성과가 좋고 좀 이렇게 선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 한국 방문 프로그램과 연계 등등 해서 이 연수 사업과도 연계를 해가지고 한국 방문 기회도 제공을 하는 그런 인센티브도 이렇게 엮어서 온라인 교육과 국내 방문, 아무래도 한국 방문이라는 게 그네들한테는 큰 인센티브가 될 뿐더러 백문이 불여일견이지 않습니까? 한국을 다녀갔다는 것 자체가 그네들한테도 소속감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인센티브로 작용을 할 테니까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잠깐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재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55분까지 투표를 받을 예정이어서요.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참고하시어서 그 전에 투표 완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코멘트 있으시면 네, 화면에 누구 보내셨는데 저거 어떻게 공유해 주시죠? 네, 제가 프롬프트에 정상훈 부장님 올려주신 내용 좀 잠깐 공유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서 우수 인력 확보가 필요한데 경험이 많은 코이카 직원 시니어 임금 피크제 대상 포함해서 적절히 활용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 성과 강화에 현지 직원 역량 강화나 외부 전문가 활용도 필요하지만 시니어 직원 활용을 고려해달라.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나 프로젝트 조정관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현지 직원 현지에서 이제 사업 관리하거나 모니터링 등등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홍보 경쟁력 강화해서 저희 이제 홍보 예산이 사무소에 0달러거든요. 인력도 0명이고 그래서 이제 각 사업별로는 예산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주머니가 여러 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좀 고민해서 그 관련해서 그러니까 직원도 뽑고 좀 홍보할 수 있게 다른 기관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이렇게 현지에서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검토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직원 교육 관련해서 저도 현장에 있을 때 직원 교육을 어떻게 할까 되게 고민 많았었고 그다음에 찾아보면은 현지에서 뭐 국제기구나 뭐 협회 연합체들이 하는 교육들이 있어요. 성과관리 교육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것도 활용하고 하면 이제 현지어로 하고 또 이렇게 뭐 유니세프 뭐 월드비전 이런 데가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하면 얼마든지 해주겠다고는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시간이 안 돼서 이제 못 보냈을 뿐인데 그러한 것도 좀 고민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국 방문 프로그램은 그 지금 인재 경영실 그 교육비로 좀 해야 되는 거고요. 저 옛날에 연쇄 초청 사업비를 해서 좀 지적된 상황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교육비였기 때문에 또 한계가 있고 저도 그 현장에 가보면 한국 우리 코이카의 석사 프로그램을 이수한 그 직원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이었는데 석사 프로그램 지원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패스해서 졸업하고 그러니까 다른 데 기관을 가기도 하지만 코이카에 와서 다시 일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가 검토해서 뭐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도록 해서 그 결국에는 코이카에서 일하면 저희 전문성이 높아지는 거니까요. 그것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조행란 소장님 올려주셨는데요. 우리 KMCO 모집 직군을 보면 C4D가 있는데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업무 영역에 유사하게 반영하면 좋겠다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KMCO는 사실 다자기구 파견이기 때문에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업무로 공식적으로 반영해달라는 의견이십니다. 감사실장님,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네, 제가 우간다에 그 근무를 하고 있을 때 이제 INGO하고 이제 협력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본부에 문의를 했더니 이제 그 현지 INGO하고는 아까 이제 뭐 송유업 이사님께서 이제 현지 NGO 지원하는 거를 말씀하셨는데 이 규정에 근거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다는 회신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개선이 됐는지는 제 기억으로는 이제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현지의 어떤 그 협력을 죄송합니다. 현재 어떤 협력을 강화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규정 정비부터 좀 유연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 규정을 좀 정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PMC를 보통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국내 입찰을 하게 되면은 한국 업체들이 이제 공동 도급으로 들어오거나 이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현지까지 좀 확대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 PMC 플러스 옥스팜 예를 들어서 뭐 INGO라든지 아니면 현지에서 우리 사업을 갖다가 잘 실행할 수 있는 뭐 NGO라든지 이렇게 좀 확대를 해서 같이 사업에 입찰을 하게 하면은 국내에서 어떤 전문적인 그 전문적인 지식과 현지에서 실행력을 같이 가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 상황이 올해 또 내년에 또 언제 이제 종결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은 그런 것들을 좀 대비를 갖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또 현지 직원들로부터 이제 건의를 받은 사항 중에 대학교를 좀 학위 과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건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대학원 과정이나 박사 과정이나 자기네들이 좀 하고 싶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과연 저희가 투자한 만큼 그 직원이 열심히 일해줄 것인지, 아니면 경력 뭐 이직 사다리를 통해 가지고 다른 데로 또 가서 또 이제 가버리면은 이제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내부적으로 좀 보완 장치를 마련해서 온라인 교육뿐만 아니라 이런 학위 과정도 지원을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투표가 아직 진행 중이라서 조금만 토론해 주시면 투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참석 인원 대비해서 투표율이 조금 저조하여서요. 화상이랑 플랫폼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도 생성된 팝업창 통해서 투표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투표 결과가 5년 이하, 5년부터 15년 차, 그리고 15년 차 이상의 각각의 그 아젠다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비교해서 나중에 보실 수 있어서 투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하시면서 제가 오전에는 뭐 같이 참석 못했습니다만 와서 이렇게 발표하시는 거 들으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우리가 사업을 기획하고 형성하는 것이 이제 사업 관리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사업을 실행하죠. 그래서 종료하고 사업 평가까지를 일종의 성과 관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관리, 성과 관리에 이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종합적으로 보고 어떤 그 전략적 방향성을 도출하고 완료하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최종적인 단계인 변화 관리, 체인지 매니지먼트를 우리가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들으면서 대단히 이제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변화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포트폴리오 평가와 이런 완료 워크숍을 그 평가실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지금 투표도 하고 있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완료 과제가 이제 도출이 되면 뭐 사정기실이나 지역실 사무소에 이렇게 또 과업을 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실제 실행이 되도록 진도를 점검하는 등 그 관리를 이제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한 가지 그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그 발표들을 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이제 좋은 현장의 경험에 또 기반한 많은 그 구체적인 아이디어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렇게 많은 구슬들도 이제 꿰어야 보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면 초점도 없어지고 또 뭐 가능하지도 않다, 리소스 차원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 우선순위에 기반한 어떤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 투표에 뭐 우선순위도 같이 투표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파레토 법칙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8대2. 그래서 성과의 80%는 어떤 20%에서 나오고, 나머지 20%의 성과를 나머지 80%로부터 이제 성과가 나오는 그 파레토 법칙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모두 다 중요한 과제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런 그 우선순위 투표 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중에서도 80%의 리소스를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우리가 이 변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그 뭐 킬러 앱이라고나 할까요? 킬러 컨텐츠라고나 할까요? 킬러 완료 과제를 도출해내고 거기에 좀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다른 것들도 좋은 그 과제들이 많이 아이디어들이 제시됐으니까 그것들도 하지만, 그러나 리소스, 우리 그 투입하는 노력과 리소스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한 20%의 핵심 과제에 우리의 80%의 리소스를 쏟아 부어 가지고 이런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투표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우선순위 투표, 필요성 투표, 그리고 난이도 투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코이카 직원들은 다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 전문가적 관점에서 우선순위가 어떻고 필요성이 어떻고 난이도가 어떻고를 도출해내는 것도 대단히 지금 필수적인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덧붙인다면, 이제 평가실에서 주관 부서에서 이런 우리 직원들의 그 인식상에서의 우선순위, 필요성, 난이도가 조금 이제 조정돼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 조정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선후 관리죠.
어떤 것이 이제 선행돼야 되고 어떤 것은 동시에 추진될 수 있고 어떤 것은 그 선행에 뒤따른 후행돼야 되고 이런 이제 그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논리적 순서 이런 것들은 이제 주관부서에서 고려를 해서 비록 이 투표 결과하고는 딱 일치하지 않더라도 조금 조정해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투표 결과 보고 또 말씀 나누시죠. 네, 그 중간에 또 정상훈 부장님 의견 올려주셨습니다. 그 사무소 홍보 사례를 공유해 주셨는데요. 나이지리아에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행되는 연수 과정에 현지 유관 분야 언론인을 포함을 시켜서 연수를 다녀오고 나서 관련해서 홍보를 해라라는 미션을 주셨다고 하네요. 이런 체계를 이용하면은 이제 각 사업별로 홍보비 제약을 일부 해소할 수 있다고 의견 주셨고요. 대신 이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그 투표에 기술적인 문제가 걸리는 분들이 계셔서 네, 그 일단 참여하신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저희가 마무리를 하고 이번 어차피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계가 있어서 그 대략적인 트렌드만 좀 저희가 파악하는데 활용을 하고 박재신 이사님 말씀하신 대로 더 이제 유관부서 논의 등을 거쳐서 필요한 우선순위 등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투표창 새로 고침 한번 하시고 마무리 시도 한번 해주시고요. 난이도까지 하시면 끝나는 거라서 금방 사실 되는데 좀 기술적으로 걸리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2분 정도만 마무리하고 결과 같이 보고 다음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슬슬 투표 마무리를 하고 투표 결과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준비되시는 대로 화면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투표 결과입니다. 각 과제에서 총 만점은 5점이고요. 전체 직원 그리고 4년 이하, 5년에서 14년 이하, 15년 이상으로 나누어서 투표 결과창 생성하였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코멘트 해주실 것이 있을까요? 네, 지금 1번부터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9번까지 아까 이제 논의드린 그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통합 사업 기획, 성과 관리, 전문성 강화, 전문가 파견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 개선까지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저희 질문은 프로그램 중심으로 코이카 사업 체계 혁신하기 위해서 이 완료 과제가 필요하냐라는 의견 드린 거고요. 지금 5점이 만점이죠? 네, 5점이 만점인데 전반적으로 다 높은 점수를 기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전문가 파견 이런 부분들은 3점대라서 네, 상황에 따라서 채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환류과제별 이행 우선순위는 지금 전반적으로 프로그램 통합 기획, 그다음에 현지 직원 전문성 강화, 홍보 개선, 성과 관리, 프로그램 성과 관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고 아까 이제 토론했을 때 이미 예상한 대로 리스크 관리나 전문가 파견 이런 부분들은 조금 다소 낮은 점수 보이고 있습니다. 그 빨간색 막대기가 전체 직원의 의견이고요. 회색이 4년 이하, 5년에서 14년 구간은 파란색, 초록색 막대기가 15년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좀 참고하려고 이 과제별 이행 난이도를 선택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체로 4점 정도 하고 있고요. COP 그 학습 공동체는 난이도는 낮지만 호응은 굉장히 높았던 것이고, 네, 홍보 개선하고 현재 직원 전문성 강화 이쪽이 난이도가 네, 중간 정도로 보이고 프로그램 성과 관리가 전반적으로 가장 난이도가 평균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것으로 투표를 마치겠고요. 다음 순서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박재신 이사님 마무리.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 메인 세션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재신 이사님께 한 말씀 청하고 행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가 폐회사예요. 예. 잠깐만 끝내기 전에 방금 그 바를 혹시 빨간색끼리만 다 모아서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나요? 그래야 좀 9개 과제의 우열이 보이지 않을까? 예. 나중에. 네. 예. 네. 오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24개국 플러스 어디 동티모르 때문에 25개국, 예? 이라크 때문에 25개국 중에 이제 13개국을 포트폴리오 평가를 했었고, 올해 이제 나머지 절반 12개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평가를 했습니다. 상당히 그 과제에 대해 들어간 우리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또 이렇게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닌 작년과 올해 2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큰 그 프로젝트성 포트폴리오 평가를 이제 해봤습니다. 이 평가에 머무르지 않고 그 평가를 통해 가지고 도출된 교훈들을 가지고 또 우리 주간 부서에서 이제 뭐 교훈들도 또 퀄리티가 천차만별이니까요. 뭔가 이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교훈들로 뭐 통합도 하고 취사 선택도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워크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도출된 교훈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실제 우리의 그 프로젝트 형성 계획과 실행 성과 관리를 위해서 활료시킬 수 있을 것인지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활류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 활류의 과제를 도출함에 있어서도 뭐 주관부서에서만 이제 한 게 아니고 또 우리 직원들께서 방금 투표하신 것처럼 이렇게 같이 또 토론도 하고 이런 그 투표도 해봐가지고 뭐 우선순위도 설정해보고 필요성이라든지 뭐 난이도도 한번 설정해보는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도출된 활류 과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중지를 모아가지고 실제 필요하고 또 실행 가능한 과제들을 도출해 보았다는 점에서 오늘 큰 의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워크숍에 이어서 오늘 그 뭐 투표도 하시고 이런 결과들을 조금 더 이제 다듬으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부서에서 어떤 단계로 어떤 시점까지 이런 과제들을 실행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인가 이제 또 안을 꾸며내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이제 평가실에서 또 주관 부서들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놓는 그 노력들이 앞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난 2년간 그 특별히 큰 프로젝트성으로 수행했던 국별 포트폴리오 평가에 대해서 아주 10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워크숍이었다고 생각이 되는군요. 오늘 수고들 많으셨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또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국별 포트폴리오 평가 활류 워크숍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국별 포트폴리오 평가 활류 워크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ep off the train, I don't